내한테 얘기했나? 그래? 모르겠다. 이영이, 다은이, 지원이, 주은이, 민우. 오, 풀었네요. 축 당첨 3등 맛동산 기프티콘. 유효기간 2월 28일. 아, 지나갔어. 지금 OS 몇 박스 사가지고 받은 건데. 네, 궁금하신 부분들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있어요? 응? 우리 여기에 그렇지? 거기 최고난도 변별력까지였고요. 맞푸는 최고난도 변별력까지의 문제인데 피곤한 부분은 저랑 푸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필요하다 싶은 문제 선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얘기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저기 있네. 네, 그거 주시면 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73번? 왜 73번 질문이죠? 네, 1327번. 네, 그렇죠. 그 문제. 다 적었어요? 어? 어, 어. 이 책은? 어?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같이 봅시다. 와플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가져오셨죠? 네, 요거 먼저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난도 변별력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가장 어려운 소위 킬러 문제들 중에서 필요하다 싶은 거 몇 개 좀 선별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순서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1329번부터 보면 네.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분류를 하자면 이게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예요. 방정식의 실근. 근데 이 단원이 즉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여기 내용이 조금 쉬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작년 30번 문제도 극대극소와 적에 섞여 있는 문제죠. 극대극소와 적에 섞여 있어서 그나마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쉬웠던 문제에 속해요. 방정식의 실근. 그 중에서도 그냥 심플하지 않고 접선의 개수죠. 자, 1329번 문제는 제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킬러인데 킬러라고 분류될 수 있는 문제인데 풀만해요. 시키는 대로 과정을 따라가면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면 2차 함수 fx 이 문제에서 제가 처음 풀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날 현장에서 고민할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둘까 말까 이걸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왜? 기존에 다항함수 추론할 때 이렇게 미정계수 다 주고 푼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저게 추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였는데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 2차 이하는 그냥 이렇게 두는 풀이도 해보자. 거. 3차 이상은 저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네, 다음 두 번째 1과 1,G1과 4,G4에서 변곡점이다. 이 문제를 쉽게 푸는 즉 방정식, 즉 적선의 개수 관점에서 쉽게 푸는 풀이 있어요. 과정이 간단한 거. 근데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이 문제 자체를 풀이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주고 싶은 건 이걸 풀어가는 과정, 그 절차, 당연한 절차들을 거쳐서 답이 나오기까지 그걸 연습해야지 변형되는 문제들을 풀 때 아마 준킬러급이겠죠. 킬러급은 요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니까 좀 수수께끼 푸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자, 1과 4에서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gx가 f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인데 g2'의 1과 g2'의 4가 0이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조건 처음 시작 그 다음 가조건 선명하죠. 해야 될 게. 다음 나 0,k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개수가 3인 k의 값의 범위입니다. 접선의 개수니까 그래프 개형상에서 변곡 접선, 점근선, 공통 접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찾는 건 진짜 오롯이 접선의 개수 문제고요. 우리는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놓고 방정식 실근 개수로 갈 거예요.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자. 어떻게? 어떤 방정식이 세워지느냐? 이 방정식부터 미리 써놓고 가면 접점을 t, gt라고 하면 0,k 이게 뭐죠? 0,k에서 근 접선 거꾸로 얘기하면 k가 접선의 뭐가 되는 거지? 0,k니까 무슨 절편? y절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갈게요. 접선의 y절편이 k. 됐죠?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3개. 됐지? 네, 접선의 y절편 갑시다. 접선 y절편 작년 6평에 나왔죠. 30번으로.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gx에서의 접선이니까 y는 fg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gt 그래서 y절편 그러면 gt 마이너스 t g 프라임 t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gt
마이너스 t 곱하기 g 프라임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자, 이 실근의 개수 k 값에 따라서 실근 t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근데 그 범위가 3개가 되는 구간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니까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맞죠? 얘를 새로운 함수 ht라고 두고 y는 ht의 그래프와 y는 t 그래프 교점의 개수를 세겠다. 맞습니까? 네. 다른 문제에서도 조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y는 t와의 교점 이 개수니까 그 개수가 변화하는 순간은 y는 ht의 무슨 점일까? y는 t면 이런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y는 k, y는 왜 이래 k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서 변하죠? 교점의 개수가 무슨 점에서? 극점에서 바뀌죠. 그래서 극점 찾겠다. 인데 그래프를 직접 그릴게요. 목표는 극점이겠지만. 네. 그래서 H 프라임 그래프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를 처음 읽더라도 당시에도 처음 읽을 때 솔직히 저는 이건 못 찾았어요. 그냥 접선 방정식하고 0,k 대입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같은 방정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처음 가족을 봤을 때 이거 해야겠다. 그 다음 나 조건 보는 순간 요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서 교점 볼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걸 읽으면 이렇게 풀겠다라는 풀이의 계획이 세워지는 문제예요. 보면 알겠죠? 그 앞에 있는 1327번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오답률이 98.8% 저보다 더 많죠. 99. 얼마더라? 2%가. 뭐 출제에 따라 다른데 오답률 100%라고 보면 돼요. 아무도 못 맞춘 문제. 그런 건 안 풀어도 대학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은 풀어줘야지 확실히 좀 변별 혹은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자, 시작해보자. G2'이 0이어라. 그러니까 뒤를 2번 미분해줘야 될 텐데 일단은 이거 넣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 풀이가 좀 길긴 길어. G'X는 F'의 X 마이너스 FX 이건 이렇게 적을까요? 나누기 2의 X제곱. 맞습니까? 제 계산은 좀 봐주셔야 돼요. 맞죠? 예. 왜 이렇게 적을게요? 목셈 이분법 이거 하도 많이 써가지고 요즘에 2'이 뭐가 되는 값이에요? 0 되는 X가 1, 4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겠다. 라는 건 요식에다가 미분하고요. 밑에 것도 미분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1 그리고 4이다 되겠죠. 근데 분모 즉 이 x승 때문에 이게 되게 편한 건데 이거 지워집니다. 결국은 요거 넘길까요? 이걸 넘길까? 네. 방정식 fx 마이너스 2f 프라임 x 플러스 f2 프라임 x 이퀄 제로의 두 근이 1과 4라는 거고요. fx가 2차니까 저분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저 2차 방정식이 1과 4를 근으로 갖는다 해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면 f'x가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f2'x가 2a가 되니까 요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림차순을 한번 적어볼까요? a의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fx이니까 b 마이너스 2a의 x 그 다음 상수는 c 마이너스 2b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이거의 두 근이 1, 4다 이니까 어디야? 땡큐. 큰일 날 뻔했다. 네. 요게 x-1, x-4. 그러니까 1 대입하고 4 대입해서 0 된다. 연립 방정식 풀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 세워서 아래 위로 개수 비교해도 좋을 거고. 여러분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풀면 답이 나오겠다 라는 게 딱 계획이 세워지고 그래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 그렇지 않은 문제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이렇게 단계들, 그런 식의 어떤 단계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문제들 풀 때 보면 지금 선생님과 같이 했던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다. 예전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가이드를 혹은 뭐 확신을 준다고 해야 될까? 예. 그래서 한 과정 한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수업을 듣든만요. 자, 아래 위로 개수를 비교하면 1차 개수는 b-4a가 위쪽에서 -5a가 돼서 b는 -a가 되고요. 다음 상수항을 보면 c -2b -2a 요거 0이죠. a 플러스 b가 0이 플러스 2a네요. 0 아니네. 이게 4a가 돼요. c가 0 되지. 네. 솔직히 제가 처음 풀 때 심정을 말씀드리면 뭐 계획은 세워졌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래서 답이 나올까 막막한 상태인데 요거 딱 나오는 순간 오아시스 맞는 느낌이었어요. 맞게 가고 있다. 착하다 느낌 딱 왔어요. 네. 자, C가 0 되고 B가 -A 되니까 요 fx가 ax 제곱 -ax a 묶을까요? 그럼 x제곱 -x 이렇게 나왔고요. f'x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g' 필요하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f'x는 2ax -a 이렇게 됐습니다. 2분의 1에서 0 되죠. 다음 이거는 그냥 2a 되겠네요. 자, 이 계산들은 다 요걸 내기 위한 거니까 뭐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y는 ht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극점이 경계가 될 겁니다. ht를 보면 gt f t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t 곱하기 g 프라임 t t에다가 g 프라임 t는 이거였죠. 그래서 f 프라임 t 마이너스 f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 네. 이어서 정리해보면 t 곱하기 ft 에다가 플러스 1 t 플러스 1의 ft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할까요? a는 다 공통이니까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ft가 t-1인데 t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돼버리죠. 그 다음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여기 a 묶어내면 2t 마이너스 1인데 t 곱하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t 되면서 a 곱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좀 지울까? 칸이 좁아서. 이해 수능에서는 분명히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수학 시험지에 커버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14나 13 전후에서 생겼어요. 14죠. 14부터 아마 생긴 걸로 알아요. 연습장이 하나 생긴 거지. 네, 저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실 것 같아요. 이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y절편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에 g의 2't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목표가 이 극점을 찾는 건데 이게 0 되는 x 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t 여기 0이 있고 그 다음 요거 보면 0 되는 값을 문제에서 이미 주셨어. 1과 4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미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식을 한번 적어보긴 했는데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할 필요는 없었어. 근데 내가 그날 저해 그날 시험 칠 때 여기서 이거 써놓고 미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 꺼내는 의도는 뻔하죠.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은 내가 풀 다 알고 푸니까 여러분들 다 몇 번 봤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쉽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게 되겠냐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적어놓고 미분 또 했어. 3차 함수 뭐야 이거 그러면서 또 미분했어요. 네. 이날 이 시험을 치고 온 학생의 반응이 미분 100만 번 했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미분 100만 번 하니까 답 나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 네. 그 친구도 아마 이걸 또 미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 가자고요. y절편 함수는 이렇게 미분된다. 이게 되게 착해. g'(t) 마이너스 g'(t) 사라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t g2't 요것만 남습니다. 어쨌든 극점이 t가 0과 1 그리고 4에서 극점이에요. (0은) 0이고요. 자, 그 다음 h1과 4인데 요거 하기 전에 극한부터 좀 해볼까요? 이게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이 h 무한대 가게 되면 0으로 달라붙죠. 근데 요 a 부호에 따라서 달라져. a가 양수면 0 플러스가 될 거고 a가 음수면 0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선택?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날 진짜 욕했어요 속으로. 여기서 또 따져야 되냐?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쉽게 오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또 나눠야 되나? A 음수이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욕하면서 양수일 때 풀었습니다. 자, A가 양수면 제로 플러스 들어갈 거고 이렇게 붙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게 3차 이게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극점이 되는데 저 3차 방정식이 아마 이런 식이겠지. A가 양수면 최고차가 음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그래서 0에서 극대, 1에서 극소, 4에서 극대일 겁니다. 즉 0에서 극대값 0을 찍고 1에서 극소 찍고 4에서 극대 올라간 다음에 0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 이게 y는 ht의 그래프고요.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식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면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0이니까 이게 t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거든요. 아마 이거 없는 것 같아. 좀 봐주세요. 자, 1, 4. 이제 마무리. 이거랑 y는 k의 교점이 3개가 되는 k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확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사이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구나. 그죠? 자, 최종적으로는 요 하나의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y는 ht의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을 구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절차 문제에서 뭘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서 답을 내자. 길이는 길죠. 그 중간에 숫자가 어떻게 될지 어떤 함수의 모습일지 예상이 안 됩니다만 처음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나가서 풀리는 문제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만약에 킬러급으로 나온다 하면 그냥 풀어서 맞춰주세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킬러 난이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계산 분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된 것 같으니까. 자, 다음 문제는 최대 최소인데 이거 할까 말까. 1320번. 말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해보시고, 예. 그 다음은 저거 합시다. 1317번. 이거 저번에 혹시 우리 같이 풀었어요? 안 했죠? 예. 이에 수능을 치고 의대를 간 학생이 학원 놀러 와서 물어봤죠. 30번 풀었냐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쭈뼛쭈뼛하면서 풀긴 풀었대요. 네, 당시 2018학년도 수능 30번이 코사인 그리고 이렇게 꺾인 함수 두 개 곱해서 적분해가지고 뭐 극대 극소 찾아라 그런 문제였거든요. 계산 분량이 장난 아닌 문제였는데 그건 풀어서 맞췄다는 거야. 오, 그럼 100점 그랬더니 96점이래. 뭐 틀렸는데 그랬더니 이거 못 풀었다고. 이걸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17번, 21번 문제를. 네. 그래서 현장에서 처음 접했을 때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 풀 때 와 신기하다 이게 나왔네 그러고 풀었어요. 신기하다 이게 나왔네 라는 반응은 기존에 안 나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변수 잡고 식 세워서 미분해서 답 내는 이 과정은 익숙했기 때문에 딱 읽고 시작하는 순간 이거네 라는 감을 잡고 나서는 풀긴 풀면서 그 생각 들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액션을 과연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학생들 이런 거랑 꽤 안 친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경향이라는 건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두루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함수 fx는 2를 기준으로 lnx를 평행이동해서 즉 찢었죠. 이렇게 함수를 찢어서 옮겨놓은 함수 되겠습니다. 좀 과정에서 그려보면 자 1부터니까 여기는 없네요. 양수 t니까 lnx를 평행이동했어요. 원래 이렇게 가던 건데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게 y는 fx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조건을 줬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중에서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하자. 새로운 함수 주셨습니다. t에 대한 함수인데 그 t는 뭐냐 봤더니 이 길이에요. 요 길이에 따른 이 길이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함수 ht를 주셨습니다. 어떤 거는가 봤더니 기울기의 최소값이에요. 자, 밑에 조건 보면 1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 곱하기 gx 직선이죠. 마이너스 fx 이게 항상 0 이상이야. 이 부등식도 처음에는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와, 이런 것도 나왔구나. 물론 수행을 할 때는 익숙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풀긴 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익숙하게 스르르 풀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 한참 걸렸어요. 이 부등식도 친한가요? 혹시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친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죠? 두 개 곱해서 양수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직접 했습니다. 다 썼어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 gx가 함수 fx보다 위에 있고요. x가 2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 그럼 이쪽도 음수니까 gx라는 게 fx보다 작다. 지금은 뭐 쉽게 하는데 당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거 하는데도 되게 계속 확인하면서 갔어. 맞지? 플러스? 플러스 맞아. 이러고 확인하면서 풀었어요. 되게 멍청하죠? 이게 좀 금방 나오는 건데, 그지? 이게 맞나? 긴가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낯설었기 때문. 원리는 알겠는데 통상 늘상 하던 게 아니어서 그랬어요. 자, 이 이상에서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고 2보다 작으면 직선이 곡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즉 y는 2를 기준으로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찢어져 있는데 직선이 요거보다는 위에 이거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직선이 이 사이에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이때 기울기가 최소이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혹은 이 짝대기를 눕혀봐야 되겠지. 눕히다가 보면 어디까지? 어디에 닿아요, 이게. 이렇게 눕히다 보면 어떤 점에 닿게 돼요? 여기 닿잖아. 그래서 이 최소가 되는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는 여기에서 요 점은 반드시 지나야겠다 라는 걸 그 당시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찾으니까 모든 1차 함수 아무 조건 안 줬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딱 보이기 시작한 거죠. 1,0을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기울기가 가장 작아라 이니까 접선이겠지 뭐. 접선일 거야 라는 판단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죠? 끝에? 맨 끝에 구하라고 하는 게 h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h 프라임 a 돼 있죠. 제가 풀 때 얻었던 힌트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 h가 그냥 범위에 관계없이 같은 함수야. 그럼 이렇게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는 거. 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볼 때는 이런 건 두 개를 물어봅니다. 함수 f에 대해서 추론했는데 f0에서 f3을 빼래요. 혹은 함수 f를 추론했는데 f0랑 f3을 나눠.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다항식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지? 오늘도 제가 저기 정화요가 수업하는데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찾았는데 답을 못 냈대. 왜? 조건이 부족해서. 무슨 뜻이냐면 조건 하나를 안 줄 때예요. 이걸 이렇게 다항함수 f야. 그럼 요걸 구해라 그러면 무슨 항은 의미가 없어요. 안 구해도 돼. 상수항 안 구해도 되죠. 그 다음 다항함수인데 이걸 구하래. 이건 뭘 안 구해도 돼요. 최고차기에서 안 구해도 돼요. 그치. 이렇게 두 개 주는 건 문제의 조건 중에 하나를 생략하는 거예요. 안 줘도 되게 만들어. 그치. 상수항, 최고차항. 근데 곱하기는 그런 거 없죠.
다함수 두 개 곱한 걸 구하래. 또 함수값 두 개를 곱한 걸 구하래. 곱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절묘하게 사라져?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요 조건에서 들었던 느낌이 그거예요. 이거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이런 촉이 생깁니다. 예, 문제 풀지 않아요. 풀지 않고 근데 딱 읽다 보면 아 이게 뭔가 구간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예, 이런 촉들이 딱 시작하기 전에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런 뭐 노하우로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현재 수능 시험이라는 게 물어보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주관식이니까 물어보는 게 마지막에 문제를 마무리할 때 좀 정형화된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면 아 이거 뭔가 구간에 따른 함수겠구나. 그 말은 항상 접할 때일까? 다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t가 되게 작아져. 그럼 그때 이래서 짝대기를 요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언제죠? 저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소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 함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t가 작으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최소 이 함수 ht가 될 거고요. t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ht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변화율, 얘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바뀔 때다. 그리고 그 경계는 요 끝점에서 요게 그냥 있다고 치고 요 끝점에서 접선이 1,0 지날 때 되겠습니다. 접선, 즉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순간이 경계 역할을 하겠죠. 네. 가보죠. 그거부터 찾겠습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요 함수값이 2일 때 1이니까 1-t 돼요. 그 다음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순간을 하게 되면 순간 변화율은 2-1분의 1-t가 되고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은 2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2분의 1 되겠습니다. 저게 되는 t를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그러면 넘기면 1-t라는 게 2분의 2 빼기 1이 되고 1-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 두 개가 같아질 것이고요. 함수를 나눠보면 첫 번째 0과 2분의 1 사이에서 뭐 등호는 어디 들어가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요 순간이 그 등호일 때는 아닐 거니까 여기 붙일까? 이때는 평균 변화율 되겠죠. ht가 쉽게 나와줍니다. 평균 변화율 아까 해놨죠. 이거예요. 2-1분의 1-t가 될 거고 이분계수 도함수 h't는 이게 직선이니까 2-1분의 -1이에요. 기울기 하면 돼. 자, 2분의 1은 분명히 요거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래서 h'의 2분의 1은 1-2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나와줍니다. 자, 관건은 이제 두 번째일 텐데
아, 이거 풀면서 진짜 현장에서 풀 때는 걱정이었고요.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와서는 다시 생각해 볼수록 곱씹어 볼수록 와, 진짜 잘 냈다. 멋지다. 네. 평가 문제, 수능 문제 풀면서 정말 문제 잘 내는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최근에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 접선이니까 접점을 새로운 미지수로 두겠다. 근데 이거 t 주면 안 되잖아. 알파라고 합시다. 왜? 이 t랑 겹쳐. 이건 살짝 조금 풀면서 현장에서 풀 때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에이씨, 이거 왜 t라고 해가지고 이거 t 못 쓰게 하고 말이야. 네. 이건 뭐 그냥 제 넋두리고요. 네. 자, 접점을 알파라고 두면 제가 이 접선 방정식 대할 때 이렇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을 때 하는 게 요거죠, 요거. 여기 알파, F알파와 1,0 사이 기울기랑 여기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같다거든요. 그래서 세워지는 식이 평균 변화율 알파 마이너스 1분의 ln 알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순간 변화율은 알파 분의 1 되겠습니다. 이때 이 알파 분의 1이 h 뭐인 거예요? t인 거예요.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이거 우리 안 했나?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딴 게 했었나? 다른 문제 가지고 했구나. 예. 요걸 정리하면 넘어갈게요. 넘기겠습니다. t만 따로 넘길게요. 곱하고 넘기고 넘기면 t 이퀄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ln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이게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니까 ln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붙입시다. and ht가 알파 분의 1이야. 두 개의 문자 알파와 t가 있는데 그 관계식이 이렇게고요. 이걸 정리하면 t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 ht는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건데 알파에 대한 식이야. 일반적으로 ht면 뭐에 대한 식이어야 되죠? 이쪽이 t에 대한 식이 되잖아. 그치? 근데 알파에 대한 식이야. 그리고 이걸 이 h를 뭐 해야 돼요? 구하는 게 미분해야 되죠. H'A라는 걸 양변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HT니까. 알파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요? 그냥 하면 되죠. 네. 미분은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체인 룰. 연쇄 법칙 써서 미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분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관계식만 나와주면 그 다음 미분해서 뭐 어떤 순간에 대해서 미분 계수 값을 구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식이 안 구해져서 문제인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H'T 이걸 먼저 T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D 표현 쓰겠습니다. D, DT, HT. T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일단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에 다시 이 알파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이 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겠지. 자, 이거는 우변을 뭐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왜? t가 알파에 대한 식이니까. 그러면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되고요. 됐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지? 뭐 하면 되죠? dt분의 d알파, d알파분의 dt 뭐 하면 된다? 역수 취하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좀 계산도 간단하게 하는 편인데 그날은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딱딱 풀려갈까요?
21번인데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 저는 현장에 가서 푸는 사람이고요. 그 현장감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되겠지? 깔끔하게 이렇게 안 풀려요. 식이 좀 난잡하게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 관계식도 있고 이 관계식도 있고 막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게 깔끔한 건지 그건 잘 몰라. 방향은 알지만. 네, 그래서 식은 좀 더러워요. 제가 처음 풀었던 식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풀이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게 나온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는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보다 더 잘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의 점수만 얻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대입해보죠. 뭐. 역수하면 되겠습니다. 역수하기 위해서 잠깐 통부 좀 해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뭐라? 굉장히 간단해지네. 역수에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붙이면 1 마이너스 알파 돼버리죠. 와우. 네, 계산 맞게 하고 있죠 지금? 예,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해놨어요. H 프라임 2분의 1을 해놨어. 이제 H 프라임의 A를 구해야 되는데 이 A가 이렇게 주어지네요. HA가 뭐 분의 1이다? 2 플러스 2분의 1이다. T가 A일 때 알파를 그냥 쉽게 준 거지. 이거 구하는데 심력을 소비하게 안 합니다. 수능 문제는 저런 순간은 굉장히 심플하게 딱 주세요. 알파가 2 플러스 2이다. 그러면 대입하면 되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구하는 거 두 개를 곱하세요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답이 없어. 뭐 틀린 거죠? 네. 천재이지. 너무 쉽다. 시간을 좀 썼어요, 이 문제. 덕분에 30번 풀 때 완전 바빴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네. 새로운 함수를 주었는데 이게 함수를 주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되게 신박한 방법인데 요 관계식들을 찾아가는 게 물론 이렇게 뭔가 정돈된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떤 함수의 관계식을 찾아갈 때 식을 세워라. 그리고 그 식을 바탕으로 양변을 미분해서 구하는